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층 토론입니다. 전북 혁신도시가 생긴 지 6년 됐습니다. 기대가 많았습니다. 특히 지역의 인재들이 갈 곳이 아주 많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역 인재 채용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역 공공기관들의 지역 인재 채용률이 왜 낮은 것인지, 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도 받습니다. 전화와 문자, 페이스북 댓글로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VCR을 보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시작으로 13개 공공기관이 옮겨온 전북 혁신도시. 농촌진흥청처럼 직원들이 국가직인 7개 관공서를 빼면 지역인재 채용 대상 기관은 6개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조성된 충남과 서민, 제주특별자치도를 빼곤 가장 작은 규모입니다. 채용 인원은 이웃한 광주 전남 이전 기관의 3분의 1 수준, 그만큼 지역인재 채용도 적습니다. 소수 인력의 공공기관이 좀 있다 보니까 채용 인력이 많지 않습니다.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지역인재 기준을 권역별로 묶자는 여론이 일었고 관련법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역의 공기업 자체가 적다 보니까 만약에 범광역화가 된다면 다양한 기업에 지원을 할 수 있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전국 12개 권역을 6개 권역으로 범광역화하자는 개정안은 일부 시도에 반대에 부딪혀 결국 대전 충청권만 추진합니다. 광주, 전남, 울산, 경남 여기가 반대를 한다고요. 법 논의할 때 그때 국토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비수도권 전체 확대안은 아예 논의조차 못했습니다. 여기에다 전북 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19.5%로 전국 꼴찌 수준이어서 지역 불균형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나오신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북연구원의 김진석 연구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 옆에는 전북대 법전원의 손기춘 교수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또 전북대 기록관리학과의 유남희 교수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옆에는 또 전주시 의회의 한승진 의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공공기관들이 지금 채용을 계속 지역 인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인재 채용률이 적다는 것이죠. 실제로 통계를 보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지역 인재 채용률이 32.1%, 2018년 통계죠. 근데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19.5%로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볼까요? 김진석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실제로 전북이 많이 낮은 거죠? 네. 아직 그 올해 채용에 대한 자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국토부에서 아마 내년 2월 정도 발표를 할 거고요. 2018년도 통계가 나와 있는데 2018년도 채용 인원을 보면 전라북도가 1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2018년도에 그 지역 인재 채용 의무 비율이 18%였으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9.5% 정도 수준이어서 채용 목표는 달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채용 규모인데 광주 전남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360명 정도 됐고요. 그리고 경남, 부산이 한 165명 정도. 네. 그리고 충남이 이 145명. 그래 강원, 경북, 대구가 다 140명 됩니다. 그렇게 보면 규모로 볼 때 실제 채용 인원이 이 전북의 경우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작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 전북이 채용 인원 규모가 작은 이유는 전북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가운데 국가기관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13개 기관이 있는데 이 중에 7개 기관이 이 국가기관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있고 농촌진흥청 산하의 4개 연구기관 그리고 한국 그 농수산대학이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런 기관들은 네.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지역인재 채용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국가기관은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역인재 채용 적용을 받는 기관은 6개 기관에 그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도 3개 기관은 채용 인원이 5명 미만이어서 지역인재 채용에 그 적용을 또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럼 결국
전라북도 지역에 이전에 있는 기관들 가운데 3개 기관만 지역 인재 채용에 적용을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따라서 상대적으로 2018년도에 전북의 그 채용 규모가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윤한미 교수님, 지금 네. 뭐 김진석 본부장님이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네. 중요한 이유는 이제 국가기관이 많다. 네. 국가기관은 의무사항이 지역 인재 채용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런 이유가 있는 거고 또 다른 이유가 또 있겠습니까? 채용률이 낮은 이유가? 뭐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좀 전북에 있는 어떤 이전 기관들은 국가기관이 7개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지역 인재 채용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숫자가 적다는 것이 기본적인 한계인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6개 해당 기관 중에서도 3기관은 또 소수 모집을 통해서 지역 인재 채용이 어떤 제외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식품연구원 같은 경우는 연구직이나 경력직 같은 경우에도 또 지역 인재 채용 할당제에 예외로 들 수 있는 조항, 예외 조항이 4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우리 지역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는 모수가 적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네. 이것이 아마 뭐 앞서도 우리가 그 보도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가장 지역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모수가 적은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아마도 모든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지역 혁신도시의 이전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3종류가 있습니다. 공기업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준정부기관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기타 공공기관인데요. 우리가 LH라든지 한국전력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표적인 공기업이라고 하고 이 공기업이 가장 큰 어떤 지역 인재 포함해서 인력 채용의 어떤 규모를 가진 기업입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지역에서는 대표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해서 배정됐던 토지공사가 토지주택공사로 LH로 통합이 되면서 이것을 경남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혁신도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어떤 그 품질의 일자리의 품질까지를 감안했을 때 가장 이상적일 수 있는 그런 공기업조차 부재되어 있는 상황. 네. 그리고 또 이전기관 13개 중에서 국가기관이 7개나 차지하고 있다는 또 그런 현실.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의 어떤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를 적용했을 때도 전체적인 실적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승진 의원님 예. 어떻습니까? 이제 실제로 채용에 응시를 하고 채용이 돼야 되는 그런 청년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네, 맞습니다. 청년들이 실제로 실망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혁신도시 조성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국가 균형 발전이라면 청년들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마 양질의 일자리를 이 지역에서 찾는 네. 거일 겁니다. 근데 저희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첫 번째는 낮은 임금과 그리고 열악한 근로 환경 그리고 불안정한 고용 보장 그리고 수도권에 일자리가 굉장히 집중돼 있다는 게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통계청의 그 지난 9월 인구 추계를 따르면 수도권의 이제 인구 비율이 역사상 50%를 넘는 처음으로 이제 인구가 굉장히 몰리는 아주 정말 기형적인 형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걸 보면 전라북도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대학에 진학하고 그리고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는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렇게 인구가 자꾸 유출되는 것은 우리 지역 산업을 침체시키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역 산업의 침체가 또 일자리를 부족한 현상을 만들게 되고요. 이건 또다시 지역의 인재가 외부로 유출되면서 계속적으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특히 아까 우리 또 김진석 본부장님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전라북도의 경우에도 이제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중에 국가 비용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전라북도에서도 광주 전남과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부족한 데이터를 볼 수 있는데요. 지난해 채용 비율을 따졌을 때 우리 전라북도가 119명을 채용을 했다면 광주 전남의 공공기관 중에서 한국전력공사 그리고 한국전력공사의 그 계열사만 따졌을 때 300명이 넘는 채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만 봤을 때 혁신도시를 현재 지금 굉장히 불균형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전국적으로 청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현재 지금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청년들은 현재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송기춘 교수님, 네네. 일부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공공기관 이전 자체가 전라북도에 채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공기업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전라북도에 좀 불균형하게 왔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일부 지적했습니다만 네네. 실제로 그렇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 그 국가 균형 발전을 이유로 해서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공기업들을 또 국가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작업들이 진행됐는데 기본적으로 이 전북 지역에 배정되었던 그 국가기관 공기업들을 보면은 결국 일자리를 창출하는 특히 이 지역의 그 인재들이 입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데는 상당히 제한적인 그런 기업들만 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채용의 문제를 좀 다른 차원에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여기에만 기대해서 이 청년들의 취업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조금은 그 방향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정부가 지역 인재 할당제를 광역화하는 문제를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북 같은 경우는 이제 호남권으로 묶어서 채용을 하자 이런 의견에 찬성을 하고 있고 그런 걸 추진하고 하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오히려 독려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오히려 광역화하면은 그쪽에서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게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전북 입장에서는 실제로 유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광역화되면 전북에서는 많이 유리합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인재 채용의 광역화는 국토부로부터 이제 출발이 된 고민이고 또 국토부에서 합의하고 추진하기로 약속하고 지자체에 권고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를 들면 특정 지역의 어떤 그 지역인재 채용이 특정 대학의 출신자들로 너무 이렇게 그 점유율이 과다하게 되어 있다는 이런 문제점에 출발한 건데요. 네. 예를 들면 전남 광주 지역에 전남대 출신이 약 62%, 그리고 우리 전북 지역으로 보면 전북대학교 졸업자들이 약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울산 같은 경우는 전체 울산대의 졸업자들이 무려 79% 정도를 차지하는 그 과다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서 특정 지역의 특정 대학의 지역인재 채용에 좀 그 점유율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어떤 그 지역 혁신도시의 전체적인 일자리 채용의 권역을 광역화하자. 예를 들면 전남 광주와 전북을 묶어서 하자.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해서 진행하는 게 광역화입니다. 앞서서도 다른 패널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전남 광주의 지역인재 채용이 2018년도 통계에서 359명이 채용이 됐고 우리 전라북도 지역이 119명이니까요. 약 3배 정도 되는 숫자를 보입니다. 아마도 그것 때문에 어떤 지금 지역인재 채용의 광역화를 국토부가 강력하게 진행을 하고자 하지만 전남 광주의 입장과 또 우리 전북의 입장은 좀 다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전남 광주가 우리보다 한 3배 정도 되는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전북 지역의 지역인재 채용을 할 수 있는 기관의 모수가 적은 이 현실을 좀 합리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면 이 광역화는 전북 같은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는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런 광역화를 통해서 어떤 또 지역 간 이기주의가 발로하거나 그런 판단을 하게 된다면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텐데 그래서인지 지금 국토부의 그런 추진 체계 속에서도 광주 전남과 전북의 어떤 협의는 결국은 광주 전남의 반대로 엊그제 무산이 됐습니다. 최종 무산이 됐고요. 앞서 우리가 보도자료에서 본 것처럼 충청권에서만 이게 합의돼서 내년에 시범 사업으로 진행이 되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이 전체적인 지역인재 채용에 있어서 광역화 사업을 이룬다면 우리 지역보다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모수가 큰 전남과의 통합을 통해서 전북 지역의 인재들의 어떤 그런 도전할 수 있는 문호가 더 넓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은 좀 더 거시적 관점에서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거대한 담론의 입장에서 많은 지자체들이 좀 함께 고민하고 합의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올해는 무산됐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과제로 남아 있는 겁니까? 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혁신도시 특별법 시행령에는 네. 이 광역화가 강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다만 지자체 간의 그 협의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저희들이 또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김지석 본부장님, 공공기관 입장에서도 광역화를 하면 자기들이 필요한 인재를 실제로 좀 넓은 지역에서 뽑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시도 단위로 이렇게 그 인재 채용을 할 경우에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보다 그 좋은 인재를 영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공공기관들 가운데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있기도 합니다. 특히 그 전북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 인재 채용 적용을 받는 주요 기관이 이 3개 기관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국토정보공사, 전기안전공사 이렇게 이제 3개 기관이 주요 기관인데 이 기관들의 그 특성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특정 분야에 속한 그런 전공자들이 많이 채용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전라북도에서 그 분야 배출되는 인력의 풀이 상당히 좁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따라서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이걸 좀 범위를 넓혀서 그 채용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역화 문제의 경우는 단순히 그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역시 그 대학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학의 경우에도 지금 그 전북 같은 경우에는 그 전기안전공사, 국토정보공사 이렇게 이제 특정 영역에 그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의 그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이 이 혜택을 보지는 못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광역화를 시키게 된다면 전북의 그 보다 많은 분야의 대학생들이 이 공공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결국 그 지역 대학의 보다 그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도 그 공공기관 그 지역 인재 채용에 광역화가 요구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승진 의원님, 예. 이 광역으로 묶이면 오히려 전북의 일자리를 전남이나 광주에 뺏기는 거 아니냐. 네네. 이런 우려들도 좀 일부에서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광주랑 만약에 이제 호남권으로 묶이게 되면 네. 뺏긴다는 이제 일부의 시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이제 채용 실적이 우리가 119명이고 광주 전남의 지역인 채용 실적이 359명입니다. 이게 혁신도시 간 불균형 사례인데요. 이제 전라북도 혁신도시는 이제 국가기관이 너무 많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예를 들면 영국이나 뭐 프랑스, 그다음에 스웨덴 같은 경우를 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혁신도시라고 뭐 비교를 하자면 이런 공공기관들이 이전될 때 일부 기관만 이전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기관들이 이전을 하면서 수도권에 어떤 집중되는 것을 분산시키면서 이런 혁신도시가 이제 조성될 때 이제 이런 공공기관들이 조성될 때 지역 인재들이 좀 더 채용되고 인구가 분산되는 효과를 가져오려고 노력을 한 경우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작년에 이제 한전과 한전 계열사가 신입사원이 2,551명인데 이 중 지역 인재가 232명입니다. 이제 한 개의 기업이 채용을 하는 이 인원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채용하는 인원이 가장 그 119명과 비교를 하면 광주에 현재 지금 있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채용한 인원이 훨씬 더 많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전라북도 혁신도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 대학의 경쟁력이 향상되는 거는 우리 지역의 경쟁력이 확보되는 거로 또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우리 만약에 이제 전라북도 혁신도시가 광주 전남과 묶이게 되면 지역 대학에서 그에 걸맞는 인재들을 또 육성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만큼 더 지역 경쟁력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역화가 되면 이제 우리 일자리를 뺏기는 것보다는 실제로 광주 전남 쪽에 이제 많은 일자리에 네. 이제 실제로 채용될 가능성이 더 많다. 기회를 네, 더 맞습니다. 많이 얻어오는 거다. 그런 네, 그리고 말씀이시군요. 현재 이제
지금 엊그제 이제 충청권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지자체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현재 지금 국토부에서 계속 이제 출발을 해서 시작되고 있지만 지자체 간의 합의를 계속 종용하는 걸로는 안 되고 이제 국토부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목소리를 내고 또 지자체에서 도내에 있는 정치인들이 한 목소리를 내서 기존의 혁신도시 조성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이 갖고 있는 국가 균형 발전의 목적을 계속 생각하면서 이거는 혁신도시 특별법의 시행령이 반드시 개정돼야만 조금 더 원활하게 광역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송 교수님 지금 한승대 네네. 의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시행령을 뭐 바꿔가지고 네네. 예를 들면 광역으로 묶어야 된다 이를 의무화할 수는 없습니까? 의무화할 수는 있죠. 지금도 의무화 그 시행령에서 법률에 따라서 시행령으로 이제 구체화되고 의무화되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그 국토부로서는 아마 굉장히 고민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 어떤 그 우대 조치라고 하는 것은 잠정적인 것이어야 되거든요. 결국은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 따라서 그 적절한 대우를 받는 이런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혁신도시가 일로 그 유치가 되고 거기에 기업들의 우선권을 줘서 이 지역 인재들이 채용되도록 하겠다. 결국 원래 이게 예정된 결과라고 보거든요. 처음에 결국은 각 도별로 해서 그 만들어진 혁신도시에 우선적으로 나름대로 그 뭐 21%, 뭐 올해는 21%고 내년에 이제 24%까지 그 우선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 분야에 관련되는 사람은 나름 우대를 받지만은 다른 분야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을 입사하려고 하면 그 지역에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뭐 전라북도권을 전남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광역화시키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이게 당장은 누구한테 유리할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 또 그것이 반드시 유리한 것만 아니고 결국은 역량을 키우는 것을 도와주면서 결국 그 역량에 따라서 여기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있는 기업에 진출하도록 하는 그런데 결국은 작용해야 된다. 결국은 이게 당장의 취업에만 효과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서 공부하고 사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역량을 키우는 것으로 반드시 연결되어야만 이 제도가 장기적으로 갈 수 있고 또 이게 사실은 불필요한 정도까지 가게 될 수 있다. 실제로는 지금 뭐 당장은 여기 들어가기 좋겠지만은 정말 잘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원래 균형 발전이라고 추구하는 것이 자립적인 발전 역량을 키우는 거거든요. 결국은 자립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거라면은 정말 이게 뭐 당장 취업에만 도움이 되는 이거보다도 지금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분야에 진출하는데 정말 좋은 사람들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원을 여기다 들여가지고 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 고민이 좀 많이 맞춰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는 이 시행령을 이 광역권의 합의에만 맡겨둬서는 아마 이게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이게 정말 국토부가 그렇게 가는 것이 옳다고 한다면 특히 아까 뭐 말씀 나온 대로 특정한 뭐 대학의 출신들이 그 인맥을 그건 정말 거기에 있는 분들도 다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반드시 이 할당제로 들어간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 아니거든요. 항상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것이 있고 네. 그래서 이게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고 오히려 역량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의해서 뭔가 됐다는 혐의를 받는 것 자체를 싫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점이 있겠습니다만은 좀 국토부에서 의지가 있으면 이걸 좀 조금씩 그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시행령 개정을 아예 추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도별로 맡겨둬서는. 네. 네. 지역의 공공기관들이 이제 지역 출신들을 채용하라 하는 것이 할당제인데 거기서 이제 지역 출신, 지역 인재라고 하는 규정을 또 예를 들면 대졸 사원 같은 경우 전북 지역에서 대학을 나온 이제 인재들을 말하는 건데 이런 것이 사실은 꼭 이게 지역 인재인 것이냐 또 고졸 사원 뽑는 경우 고등학교를 전북 지역에서 나와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전북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에서 대학을 나오면 이 대졸 사원 처음에 채용될 때 이제 지역 인재가 안 되는 거죠. 네네. 이런 것은 정당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송 교수님? 좀 불합리한 면을 갖고 있습니다. 네.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그 취업을 할 때는 이게 지역 인재로 되고 대학을 다른 곳으로 가면은 그 지역 인재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지역 인재가 아닌 것으로 되는 이런 문제는 사실 그 합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결국은 이 그 국가의 균형 발전에 관련되는 이 법령의 체계를 보면은 결국 지방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취업에 관련되는 나름의 기준을 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지방대학 육성법에서도 나름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고등학교 출신자들이 다른 지역 대학으로 진학하는 이런 과정에서는 나름의 좀 결심이 필요하다. 좀 더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조건에서 더 많은 공부들을 하고 그렇게 들어올 때는 그만한 실력을 쌓아가지고 결국은 이런 전형이 아니라 자신의 좀 정당한 실력을 평가받아서 들어오는 이런 트랙을 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불합리하다 이렇게만 볼 일은 아니고 그러나 또 불합리한 게 있으니까 그걸 적절하게 시정하는 그런 또 법률의 법령의 개정도 필요하다는 생각합니다. 한승진 의원님, 예.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원래 이 지역 출신이 아닌데 전북 지역에서 대학을 나왔다 해서 또 지역 인재로 들어가면 이것도 우리 지역 사람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점도 좀 생각이 여러 가지로 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이제 뭐 송기춘 교수님이 또 말씀해주신 대로 네. 이제 또 청년들의 생각도 굉장히 또 아주 뭐 다양한데요. 네. 이제 지역 인재라는 말 자체가 이제 우리가 현재 지금 다루고 있는 혁신도시 특별법 그리고 또 뭐 지방대학 육성법 그리고 공무원 또 임명하는 이제 시험령이나 이런 다 좀 다르게 상이하게 다른 부분이 네. 있는데요. 이제 만약에 이제 이 청년들이 뭐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뭐 우리 지역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이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마찬가지로는 우리 지역에서 고등학교까지는 졸업했지만 또 타 지역에서 이제 지방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기존에 이제 혁신도시가 애초에 조성될 때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공공기관들이 나름 분포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청년들이 이제 우리 안문석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또 시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제 그 지역에서 또 지역 인재로서 이제 채용이 될 때는 또 그에 맞는 또 의무 채용에 따른 그 혜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또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수도권으로 대학을 간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해서 이제 이건 굉장히 불공평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 지역 인재 채용 문제가 이거 위헌이냐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때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예전에 2005년도 6년도쯤에 이게 한번 그 헌법 소원이 이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혁신도시로 공공기관들을 이전하는 게 정부에서 정책적인 고려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위헌은 아니고요. 다만 수도권에서 채용되는 청년들 경우에는 지역인재 채용 비율과 제외해서 이제 또 60% 내지는 65%의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감안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현재 오늘 다루고 있는 주제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와 관련된 내용은 이 지역인재 채용을 통해서 이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이 취업자를 증가하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이제 지역 인재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걸 방지해서 우리 지역의 경쟁력이 좀 높아지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우리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뭐 타 지역으로 수도권으로 가서 대학을 간 학생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역 인재 의무 채용 제도의 근본 취지가 이 지방대학 졸업자들의 취업의 문을 대폭 확대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의 근로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좀 상기시켜주는 이런 효과를 보기 위한 제도라는 것을 좀 설명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또 사실은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 다양한 인재들을 활용해서 지역에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또 지역에 기여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텐데 김지석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지역을 너무 규정하는 것이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너무 규제를 많이 하고 제약을 한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문제는 혁신도시 조성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혁신도시 조성의 그 가장 큰 목적은 지역의 새로운 이 성장의 거점, 혁신의 거점을 만들고 네. 이 혁신도시가 혁신 거점으로서 기능을 함으로써 지역의 어떤 그 발전을 선도한다는 그런 그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개념 속에서 혁신도시를 보게 되면 그 지역 성장에 있어서 혁신도시와 연계해서 가장 그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될 부문이 어디냐? 그건 이제 대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과 대학이 긴밀히 협력하면서 지역의 그 혁신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 이것이 이제 혁신도시 조성의 가장 중요한 그런 기능이 된다고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역 인재 채용 문제는 그거하고 같이 연관시켜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방대학이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 현재 그 혁신도시의 그 특화된 기능과 연계해서 지역의 대학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 지역 대학 출신들이 활발하게 좋은 기업에 취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게 지금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그 졸업 기준으로 해서 고등학교 졸업이냐 대학 졸업이냐 이 지역에서 졸업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타당하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이 지역에서 성장하다가 대학은 서울로 간 경우 이것도 지역 인재입니다 분명히. 그러긴 하지만 혁신도시 조성의 취지와 연결시켜서 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래 다른 지역에서 성장을 했어도 우리 지역에 대학으로 진학을 했으면 우리 지역의 인재로 보고 우리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이런 인재로 봐야 된다. 그래서 또 이제 다른 생각을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청년 인구 이출이 상당히 그 문제가 되는데 네. 우리 지역 대학으로 진학한 그런 인재들을 우리 지역 사람을 네. 여기에 정착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또 하나 방법이 되고요. 네. 결국 그 수도권 진학한 우리 지역 출신의 그런 인재들의 경우에는 또 다른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그 혁신도시 취재하고 연결시켜서 이 문제를 다루어서는 아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윤남희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는 지금 이제 신입사원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임원들 아니면 뭐 공공기관의 장 이런 분들도 보면 6개 공공기관의 장 가운데 전북 지역 출신은 2명밖에 없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예, 그래서 임원, 뭐 기관장 이런 분들도 지역 출신은 많이 활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뭐 당연히 지역 입장에서 보면 그 지역에 이전에 있는 공공기관들의 임원이나 또 기관장들을 또 지역 출신이 맡아주는 것 뭐 매우 우호적이고 또 유리한 여건들을 조성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들은 당연히 중요하고요. 뭐 현재 적은 모수의 지역 인재 채용 기관들이 있고 또 여기에 지역 출신의 기관장들이 적다는 문제점도 있지만 앞서 우리들이 나눴던 여러 가지 그 근본적인 한계들을 개선하고 또 그것을 개선을 통해서 실제로 지역으로 혁신도시의 어떤 이전의 그 결과에 좀 효과를 어떻게 거둘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다들 이해하고 있다시피 이제 혁신도시 시즌 1을 마무리하고 지금 시즌 2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시즌 1에서 이제 지역 혁신도시의 혁신도시로의 어떤 공공기관의 이전을 마무리하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고 하면 이제 지금 시즌 2에서는 지역 혁신도시에 입주해 있는 공공기관들이 지역 혁신과 지역 균형 발전, 지역 경제 성장의 어떤 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네. 이런 것들에 내실 있는 어떤 발전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의 삶의 여건, 정주 여건, 정주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그리고 또 산학연,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같은 거 이런 것들 통해서 기업 입주를 확대하고 또 지방대학과 연계를 확대하는 이런 것들의 질적인 발전들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역 내에 모수가 적다는 지역 내 지역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모수가 적다는 이런 어떤 한계만 지적하거나 또 그런 그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의 우리 지역 출신이 적다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들이 염려하는 것도 타당할 수 있지만 거시적 관점에서는 그러한 그 지역 혁신도시에 입주해 있는 공공기관들이 해야 되는 이런 역할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또 그런 이해를 통해서
지역 인재들을 우리들이 활용하는 것, 앞서서도 좀 여러 번 말씀이 오갔지만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의 출신의 고교를 졸업하고 지역 대학을 나오는 인재뿐만 아니라 타 지역 혹은 수도권의 학생이라 하더라도 전북 지역의 대학을 나와서 여기서 졸업하고 전북 지역의 공공기관에 또 입사하는 것도 그런 지방 대학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지역 균형 발전에 저는 원래 취지에 매우 부합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경우의 수를 우리가 설정한다 하더라도 모든 부분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지금 이 지역 인재 어떤 채용 할당제 방식에서 그래서 지역 인재 기준을 어떻게 수립하고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많은 경우의 수가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우리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기는 매우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원래 취지에서 지역 대학의 지역 인재를 살려서 지방이 살고 지역이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역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선도적으로 한다라는 취지를 살린다면 그런 아쉬움과 다소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손 치더라도 지금 현재의 제도를 10분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좀 근본적인 문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뭐 아까 한승진 의원님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이게 지역 인재 할당제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평등권을 위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좀 송기춘 교수님 법이 또 전공 아닙니까? 헌법이 전공 아닙니까? 예. 네. 일단 뭐 특정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우대한다는 이런 문제는 이제 평등권에 관련되는 것이죠. 네.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일 텐데 아까 뭐 여러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가의 균형 발전 또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나름 달성하기 위한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이 잠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예정하고 있고 또 일정한 그런 범위에서만 인정되고 있고 하는 그런 점을 본다면은 반드시 뭐 불합리한 것이다 이렇게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걸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취업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 같은 실력이고 합격권이 들었는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합격을 못 한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평등권의 침해 문제가 있게 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는 정원이 아니라 추가로 합격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뭐 다른 공무원 그 채용 목표제도 이것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해결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이 분야를 우대함으로써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지역에 가서 취업을 할 때 또 어떤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또 문제 가운데 하나는 이런 부분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지역 대학 출신의 나름 그 우대를 하는 뭐 것을 인정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졸업하고 기한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사람이면 여기에 다 해당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서 하다가 이제 딴 데 가서 자리를 잡고 하던 사람이 다시 볼 때는 또 거기 지역 인재의 그런 자격을 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이런 점은 사실 좀 이해가 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국가 균형 발전 또 지역의 균형 발전을 통한 지역의 자립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이런 쪽에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저는 반드시 이것이 뭐 불합리한 것이고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만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공공기관들이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블라인드 채용 아닙니까? 네네. 출신 학교도 따지지 마라, 지역도 따지지 마라, 심지어는 학점도 따지지 마라, 영어 성적도 따지지 마라. 네네. 하는 건데 일정 지역 출신 학교들만 지원해라, 일정 포션을 주고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지원을 따로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지원자들을 평가를 하죠. 그러니까 서류 평가도 뭐 그냥 뭐 특정의 어떤 학교를 부각시켜서 하진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하고 면접도 역시 그 뭐 블라인드니까 어떤 학교 출신인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가리고 하는 것인데 최종적으로 전체의 그 합격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일단 성적 순으로 해가지고 이제 평가 요소에 따라서 그 순서로 해서 전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지역 인재 할당하는 숫자에 이제 맞느냐 일단 충족이 됐으면 그걸로 해서 이제 합격자 그대로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은 그다음에 지역을 봐가지고 그다음에 기계적으로 그걸 처리해서 합격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블라인드 제도하고 근본적으로 모순된다거나 뭐 충돌되는 그런 상황을 빚어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운영에 따라서는 앞으로 뭐 그걸로 해서 합격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오히려 그냥 평가를 나쁘게 하자는 이런 마음을 먹고 뭐 접근하면은 그런 부분이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건 뭐 기본적으로 그 전형을 하는 사람들이 윤리에 맡겨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다른 측면으로 보면 지역에 내려왔지만 이 공공기관이 사실 지역민만을 위해서 봉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국민연금공단도 우리 국민 전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기관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 국민을 상대로 채용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공공기관의 공공성에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제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시 원론적인 문제로 돌아가 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지역 인재만 도전할 수 있다. 그런다면 뭐 근본적인 문제도 되고 또 헌법에 관한 불평등의 문제도 제기되겠죠. 다만 거듭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의 경제 체제 또 그리고 전체 중앙 집권 체제 이런 방식에서 지금은 이제 어떤 지역 혁신, 지역의 균형 발전이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이런 시대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떤 그 전국에 있는 혁신도시의 출발점은 어떤 그런 지역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 성장의 발전, 지역 성장을 통해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취지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지역에 내려와 있는 공공기관들의 채용 규모를 지역에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정도 비율을 지역 인재와 지역 대학을 살리기 위한 그런 제도로서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앞서 우리 송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블라인딩 채용에 있어서의 어떤 운영의 묘를 통해서 블라인딩 그런 채용 방식과 충돌하지 않는 방식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이런 방식과 다르게 사실은 국가기관에서 공무원을 채용할 때도 사실은 지금 현재는 안 돼 있지만 지역 구분 채용제를 지금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 그런 내규를 제정하자고 하는 지금 그런 어떤 움직임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아닌 혁신도시 내의 공공기관의 전체 채용 규모 중에서 일정 정도는 그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의 취지에 맞게 지역의 인재를 활용하고자 하는 이것은 근본적인 공공기관의 원취지하고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기관의 공공성 중에 앞서 말씀드린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인재의 어떤 성장 이것도 국가의 공공성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이해한다면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의 어떤 지역 인재 채용 할당제나 의무 채용 방식이 잘못된 방식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의 이제 성장을 돕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도 실제로 공공성에 많이 기여하는 것이다. 네. 그런 취지 말씀이시군요. 예. 김진석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의무화되는 건 좋은데 지역 인재 채용이 의무화되는 건 좋은데 실제로 이제 이 지역 공공기관에서 좋은 일자리, 많은 인재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겠느냐 하는 것도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게 많이 나오게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지금 일단은 이전 공공기관의 그 대졸 채용 인력은 그 일자리는 뭐 양질의 일자리 일단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있겠죠. 네. 지원자가 뭐 수십 대 1에서 수백 대 1까지 경쟁률이 높을 네. 정도로 이렇게 좋은 일자리라고 일단 뭐 그건 정의 내릴 수 있는데 그 규모가 그리 크진 않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에 이제 한 120여 명, 아마 30%까지 이렇게 이제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한 200여 명 수준, 50명 미만이 되겠죠. 뭐 이런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그게 대단한 숫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중요한 거는 양질의 일자리를 이런 그 지역 인재 채용이라고 하는 제도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더 네. 놓고 바라봐야 될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그 지역 인재 채용률을 이렇게 강제로 배정을 하고 높여놓은 거는
지역 대학의 경쟁력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가장 핵심은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지역 대학들이 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인재들을 배출하는 것, 이것이 해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배출이 될 경우에 이들 인재들이 다양한 혁신 활동들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혁신 활동들의 과정 속에서 창업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일자리들이 창출되어지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지역이 우수한 인재를 지역 대학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으로 이번 이 지역 인재 할당제를 활용하려고 하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결국 지역 대학들이 어떻게 이런 역할을 수행해낼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그 지자체나 이러한 공공부문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배출되었을 때 이 인재들이 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사회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뭐 소위 요즘 많이 거론되고 있는 창업 생태계의 조성이랄지 이러한 것들이 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노력들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제 혁신도시법이 이제 시행이 돼가지고 의무 채용 비율이 점점 늘어나죠. 내년에는 보니까 24%로 늘어나고 2021년에는 27%, 2022년에는 30%로 늘어나게 돼 있더라고요. 한승진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 30% 되면 뭐 괜찮은 겁니까? 이 정도면? 네, 제가 아까 송기춘 교수님 말씀대로 그 지역 인재에 기한이 없다고 했으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현재 지역 인재입니다. 저도. 네. 그럼 이제 지역 인재 또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청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현재 30%의 수치는 만족할 수 없는 수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한 2년 전쯤입니다. 2년, 3년 전쯤에 제가 약 200명의 우리 전라북도 인재들을 모집해서 지역에 있는 민간기업 일자리 그리고 공공기관을 직접 돌면서 두 발로 직접 걸으면서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우리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들을 확보해서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청년들도 아주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전라북도는 현재 지금 청년들이 계속 지방대학보다는 아무래도 수도권으로 대학을 지나가려고 하고 또 수도권으로 일자리를 찾으려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인구 유출이 반복됩니다. 네. 우리 전라북도 특성상 고령화가 지속되고 계속되는 거를 감안한다면 이 보다 더 나은 더 많은 청년들이 우리 전라북도에 계속적으로 적정 비율이 남게 하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가 발전하는 어떤 중요한 방향이 될 거고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 지역인재 채용 제도는 첫 번째는 우리가 만약에 민간 기업을 우리 지역에 유치를 했을 때 이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더 큽니다. 우리 민간 기업을 유치를 하는 건 뭐냐면 기존에 근무하는 이 직장 주소만 변경되는 것이지 실제 기업에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는 가져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법률상 이 민간 기업의 신규 일자리를 채용할 때 지역 인재들을 무조건 채용해달라라고 이렇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17년 이후로 계속 다가오는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의 대거 은퇴 시점인데요. 현재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듯이 통계청 수치로 지금 수도권에 50% 이상 인구가 몰려 있습니다. 이거는 수도권에 인구가 50% 몰려 있는 이 지역도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일자리가 또 생겨날 거고, 그럼 우리 지역 인재들이 또 외부로 유출되면서 우리 지역의 경쟁력이 아주 약화되는 상황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는 기존에 처음 2015년 그리고 2016년도에 이거를 법제화시키자라는 목소리가 나왔을 때는 기존에 35%를 원래는 권고를 의무로 바꾸면서 지속적으로는 50%까지도 가보자라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를 좀 생각했을 때 우리 전북이 발전하려면 30%는 청년 입장으로서 조금 모자라고요. 50%까지 가면 우리 지역 청년들이 더 좋겠다. 이렇게 또 희망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시청자 여러분도 많은 의견들을 주셨거든요. 좀 소개를 해드리면 전화번호 뒷자리가 0755이신 분은 도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채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주셨고요. 또 전화번호 뒷자리가 5008이신 분은
약독을 떠나서 해당 기관들이 전북에서 근무 환경에 맛을 들이는 것이 더 미래지향적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해당 기관들이 와서 잘 적응하고 여기 있는 분들이 또 실제로 신나게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네요. 다양한 의견들을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요. 이제 마무리 발언 기회를 좀 드릴게요. 한 40초 정도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지석 본부장님 예. 정리해 주실까요? 지역인재 채용은 매우 중요한 그리고 지역에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확대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현행 제도에서 이 광역화는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이 호남 지역, 전북과 광주 전남 지역을 보게 되면 그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전라북도하고 그 광주 전남 지역이 이 지역의 이 발전 전략에서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와 관련되는 기관들이 이 전북과 광주 전남 혁신도시에 분산 배치되어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라북도 혁신도시가 그리고 전라북도가 농생명산업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데 전남 지역에 보면 이 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촌경제원 등 그런 농업 관련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 그 새만금 신재생 에너지 이 발전 클러스터 육성에서도 나왔지만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데 한전은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전라북도에도 그 전기안전공사가 있고 국토정보공사가 있고 이런 기관들이 역시 그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육성하는 그런 산업과 또 연관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인재를 지나치게 시도로 묶어서 이렇게 제한해서 지금 그 채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특히 호남 지역은 이 광역화가 매우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기준 교수님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뭐 나름대로 그 채용에서 일정한 우대를 받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뭐 오늘 그 토론의 그 주제가 약이냐 독이냐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여기에 지나치게 의지하는 것 자체는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마다의 그런 자립의 역량을 갖추는 것이고 오히려 이것이 그 성장을 하는 또 자립의 역량을 갖추는 그런 계기로서 작용해야 되고 이것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뭐 사실은 그렇게 그 취업의 효과가 사실 크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분야를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지 이게 결국은 전반적으로 그 지방 대학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역량을 작용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윤한미 교수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 100% 약일 수도 100% 독일 수도 없습니다. 많은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되는데요. 이런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에 관련된 또 전북 지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까지를 감안한다면 크게 두 가지 정도. 앞서 우리들이 토론했던 지역인재 채용의 광역화를 도모하는 것하고 한 가지는 지역 인재에게 채용할 때 가산점을 주는 부산 지역의 이런 방식들을 도입하는 것을 권고하고 싶습니다. 한성진 의원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문제 이제 뭐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얘기도 많이 했지만 오늘은 또 청년 문제로 또 주제로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제 이거는 청년 문제를 또 넘어서서 이제 앞으로 또 지방 대학에 또 진학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 청소년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의회에 가서도 더 다각적으로 지원 방안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적인 인재가 없는 도시가 발전할 수는 없겠지요. 지역에 참신한 두뇌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자리와 여건을 만드는데 지역의 공공기관들이 더 나서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늦게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